네,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나가서 돈이 되는 경제 뉴스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이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돈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항상 표정이 좀 근엄하세요. 별로 돈 안 좋아하시나 봐요. 요즘 정부가 돈 주고 뺨 맞고 있어요. 돈 주고 뺨 맞고. 네. 맞아. 못 반 산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어요. 그렇죠. 이건 아닌 게. 이건 아닌데. 네, 근데 이건 사실 아니에요. 예상됐던 거 아니에요? 예상했었죠. 근데 이렇게 이렇게까지 파장을 낳을지 그리고 상황이 심할지. 대응도 못 하고 있어요. 소득 80%라더니 여론에 밀려 88%로 갔는데 네. 이의 신청이 본물 이루니까 90%? 또 90%? 이러니까 또 또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또 지자체에서 네. 이제 100%부터 기획했어야지 네네. 원체부터 기획이 잘못됐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거 하나 솔직히 저희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가 파킨슨병에 걸리시고 심장 수술을 하셔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 옛날에는 아파트 옆 동 사셨는데 내가 같이 모시고 살려고 전세로 집을 하나 얻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세 전입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가서 전입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어쨌든 세대가 다 합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이제 같이 살 때는. 그래서 그냥 식구들의 그 세대를 다 합쳐 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 아빠는 당연히 건강보험료를 우리보다 조금 내셨겠죠. 직업을 안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분들 것까지 내 거랑 우리 식구들 거에 다 합쳐져 가지고 그분들이 못 받는 거예요. 12%를 안에 든다고. 근데 이 세대 합산 날짜가 중요해서 이건 이의 신청에 실제로 나오고 있는 이의 신청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기준이 6월 30일자 주민등록 세대별 이제 6월 30일이 기준이에요? 30일이에요. 그럼 그러면 할수 있겠네. 그 이후라면 이의 신청하면 받아들여집니다. 우리 그 이후에요. 이후면 그러면 그 해야겠구나. 이후에 가족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네. 체류하다가 들어왔거나 입국을 했거나 네. 출산을 했는데 7월, 8월, 9월이다 네, 이럴 맞아요. 경우에는 이수 포함이 안 되잖아요. 우리 9월 달에 그게 이의 신청 대상이에요. 그러면 해야 되겠네. 네, 하면 받으실 우리 수 있어요. 엄마 25만 원 두 개 50만 원 받을 수 있겠네.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잘 안 알려주던데. 이거 제가 가장 거기서 중요한 건 봤는데. 뭐냐? 네. 이의 신청을 하든 국민지원금은 네. 신청 안 하면 안 줍니다. 그러니까요. 해야 되겠구나. 근데 알려주지도 않아. 우리. 알려주지도 않아요. 네. 왜냐하면 6월 30일 이후에 폐업했어요. 직장 나왔어요. 네,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나와요. 지원 대상자 아니에요. 뭐 행정을 그렇게 해요, 진짜 어이없게. 그래서 이의 신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해야 이의 되는구나. 신청을 받아보니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6월 30일 이후에 출산했다거나 아니면 아투사처럼 그 이후에 이제 폐업했다거나 네. 이러면 소득이 완전 줄어들죠. 그렇죠. 완전 줄어드는데 이 완전 사람들조차도 망가지는 지금 건강보험료상은 2019년분이기 때문에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리수를 지어서라도 88%가 아니라 90%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반드시 이의 신청하십시오. 그러면은 좋아요. 엄마 아빠는 그렇다고 치고, 자 이제 미성년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걔네들도 뭐 그냥 신청을 받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기준이에요. 아, 세대주가 1차 지난해 똑같아요.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고 세대주 계좌나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그럼 됩니다. 세대주가 충전돼요. 분리돼서 뭐 예를 들면은 성인인 대학생인 애가 밖에 나가서 주소지를 딴 데 해서 살고 있다. 그럼 예. 걔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인일 경우에는 네. 각자 신청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주소지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교 때문에 지방으로 가 네, 있다. 그런 애들. 이러면 부모님 밑에 피부양자로 등재가 돼 있잖아요. 그래도 등재는 돼 있죠. 돼 세대는 있죠? 분리돼도.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소득 기준이 건강보험료 기준이에요. 그분이 만일 대상자라면 자녀는 당연히 대상자예요. 부모가 대상자가 아니면 안 돼요. 애도 분리돼 있어도 안 돼요. 분리돼 있어도 피부양자 아래로 돼 있으면 안 돼요. 별도로 완전히 주소를 분리해서 따로 이제 자녀가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분 돼요. 그 애들이 어떻게 학교 다니는 애들이 어떻게 또 안 되죠. 그러니까 부모님 건강보험료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유 참네요. 좋다 말았네요. 네, 복잡해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 얘기 잠깐만 더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이 재난지원금 문제 좀 얘기해보고 그다음 다른 주제로 넘어가죠. 일단 자 지난주부터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국민지원, 재난지원금 이런 거 받기 시작했는데 지금 불만이 너무 많아가지고 행정하시는 분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동사무소라 그러는 주민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지금 그래요. 맞습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민지원금 이게 지난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가입들의 불만이 엄청나더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제 의견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더 황당한 게 나왔습니다. 온라인에서요, 지원금 계급표라는 게 지금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도대체 뭡니까? 지원금 계급표가. 이번 그 국민지원금의 어떤 이 풍자한 거예요. 신라의 풍자. 골품 제도에 빗대서 성골이니, 어머, 진골이니, 어머, 지금 화면 육두품, 나오네요. 네, 육두품이니, 평민이니 어머나. 이 사회 계층을 5개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최상위 성골의 경우에는 우리 이제 재난지원금 지역가입자는 재산 따지죠. 금융소득 그렇죠. 2천만 원 넘어는 안 따지죠. 금융소득도 따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가입자는 불리해요. 왜냐하면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따져요. 뭐 페라리를 몰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타워팰리스에 살아 상관없어요. 소득이 적으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 소득만 기준이에요. 그런데 직장가입자만 그렇고요. 네네. 지역가입자는 당연히 외제차 몰면 안 안 되겠죠, 됩니다. 또. 높은 고가의 주택 살아도 안 돼요. 그러네. 금융소득 많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역차별부터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설계가. 아,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데 네네네. 이 성골은 뭐냐? 이 세 가지가 다 걸리는 거예요. 최상위 3%. 그리고 진골은 이제 상위 7%인데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거나 네. 건강보험료, 집을 빠진 거고 네네. 그리고 육두품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초과한 경우여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받으신 분들한테는 뭐냐? 평소에 이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네네. 재난지원금 대신에 자부심상을 드립니다. 자부심상이요? 예. 참네요. 무슨 괜히 그냥 사람들을 갈라놓고 그렇습니다. 이게 참네요. 지금 국민들이 구걸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힘들게 다 협조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이거 나왔을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차라리 지난해 5월에 했던 1차 재난금처럼 차라리 다 줘라. 다 주고 나서 그래요. 그다음에 이거 돈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기부를 통해서 받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소득공제 주는 방안이 차라리 깨끗하다. 덜 소음이 있다. 그래도 아마 이제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갔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기획조차 잘못돼 있죠. 네. 지급 기준마저도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차별화가 돼 있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2019년 소득이에요. 네. 2019년에는 코로나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네. 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하나둘씩 문제를 돈으로 때우겠다는 거예요. 아, 왜 2019년 기준으로 하죠? 지금 2021년인데. 이거는 보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정하는 것 보험료 때문에 산정 상당히 때문에 어려워서. 이게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기한이 5월이에요. 그래요. 그 집계가 끝나서 반영하는 건 그 당일 11월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올해 11월이 돼야 2020년도 소득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다 보니까 지금 올해는 2019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의신청 대상자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 이게 6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6월 이후에 가족 구성원이 바뀌었다더라. 이게 바로 아까 말한 거. 10명 중 4명이에요. 이의신청 10명 중 4명. 그렇죠, 그렇죠. 또 하나는 건강보험료가 지금 너무 잘못돼 있다. 이게 왜 네.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나는 퇴직해서 없는데 네. 건강보험료만 그걸 기준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래요. 그래 이런 것들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해달라라는 게 37%. 맞아요. 건강보험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두 개 합치니까 10명 중 8명이 이의신청 대상자 중에 돈을 내줘야 할 판이에요. 그러네. 그러니까 여당은 이거예요. 이의신청을 받아보니 엿새 만에 7만 건이 넘게 들어왔어요. 오, 하루에 14,000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도 아직 안 했는데 빨리 해야 되겠다. 저도 안 했어요. 네, 빨리 그러니까 하고 우리도 이게 늘어나야겠다. 이의신청을 들여다보니 네. 굉장히 일리가 있네. 내줘야 그러네. 되는 돈이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가능하면 이의신청 들어오면 받아주겠다. 하다 보니 계산을 하다 보니 그럼 점점 지금 늘어나겠네. 그러다 보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그러다 거예요. 보니. 예. 아 정말 이 얘기 나오십니다. 지금 이재명이 옳았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홍남기를 문책하라 이런 분도 계시고 지역가입보험 손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든지 스스로가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아 먹겠군요. 맞습니다.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야 진짜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논산인가요? 거기서는 또 그냥 다 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게 호응을 얻는데 화면 한번 보실까요? 지금 각종 패러디가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어떤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이렇게 친구가 말을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거 뭐야 재수없는 말 아니야?
자기 부자라는 내가 것을 자기 잘났다고 이러는 거 아니야? 기분 자기가 나쁘게? 소득상이 12%, 우리나라의 저 소득상이 이런 말 해도 12%다라는 걸 과시하는 듯한 어. 뉘앙스의 말이기 때문에 정말 네, 전 정말 아니 이게요 제가 정말 생각을 하고서 이걸 지금 재수 없다고 말한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죄송해요 이러면 제가 원래 안 하는 사람인데 근데 정말 재수 없네요 이 남자는. 근데 이게 패러디예요 패러디 여러분 이게 진짜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 정말 아니 아무 생각 없이 자동 반사적으로 나왔어요 이 말을 주말 딱 드라마 보고. 주인공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아닌겨, 이건 아닌겨. 예. 주말 드라마도 있어요? 뭐 보셨어요? 아닌겨, 이건 아닌겨. 정말 국민들을 이분화시키는 것은 아니 둘째치고 그분들 자꾸 갈라치게 하는 게 갈라지게 그렇지 않아요, 하는 정말. 것에 대해서 네네. 너무나 불편하고요. 불편해요, 세금을 정말로. 적절하게 써야죠. 그렇죠. 정말로 어려운 분들 재난지원금이라는 목적이 코로나19라는 재난 때문에 지원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요. 오히려 그 본색은 좀 채색되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행정적으로 굉장히 손해예요. 네, 맞아요. 이게 지금 90%로 확대가 되면 소득하위 90%로 확대가 되면 한 100만 명 정도가 추가되는데 여기 한 3천억 원 이상이 더 들어가요. 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왜 안 해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네. 행정력 낭비죠. 그렇죠. 정부 돈 주고 욕 먹죠.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 이제 화나죠, 우리는 그렇죠. 정말. 분리시키죠. 계속해서 편가르게 하고 있죠. 네. 정부가 이제 곳간을 비우면서도 굉장히 욕을 먹고 있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의 표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런 문제점을 얘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물론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다 주자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었고, 다만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안 된다 하도 강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88%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퍼센테이지 정해진 것도. 근데 어쨌든 이런 결론이 나올 거다. 이거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걸러내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들 거다. 행정 비용 이랬는데도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더니 결국 현실적으로는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군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쨌든 뭐 6월 30일 기준이라니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 대화 나눌 때 나 6월 30일 이후에 식구들이 변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빨리 가서 이의 신청하시고 신청 다시 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아이들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조금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또 혹은 피부양자 자격이 좀 다르고 이렇게 된다면 또 가서 또 한번 이의 신청 해보시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의를 일단 무조건 해보세요. 이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때를 쓰면 또 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쨌든 이건 옳지 않은 말입니다만은 제 말은.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한번 가겠습니다. 지금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슬기로운 경제생활 코너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여러분들 지금 많이 댓글 달아주고 계시는데 보니까 저처럼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다뤄야 될 주제는요. 이 플랫폼 기업 관련돼서 지금 전방위 규제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빅테크라고 보통 그러더라고요. 이런 네. 기업들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네이버, 카카오 없이 수가 살아가는 게 없죠, 이제. 가능할까? 네, 거의 살 수가 없죠. 자, 이제는. 검색해야 돼요. 쇼핑합니다. 네. 톡 보내야 되고요. 송금도 가능해요. 라이브 쇼핑 보고요. 택시 호출합니다. 대리기사까지 불러요. 그렇죠. 이게 하루 일상이거든요. 이제 편리해져서 빠져나올래야 대안이 별로 없어요. 근데 네이버는 포털 가입자가 3천만 명이 넘고요. 3천만 명이 이용합니다. 5천만 명인데.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깨톡은 3,600만 명이 이용을 해요. 더 많네요. 더 많습니다. 자, 이미 고객 확보돼 있지요. 개인정보뿐 아니라 쇼핑, 금융거래, 정보까지 다 갖고 있어요. 그동안은 일부 서비스 무료 서비스인 것처럼 하다가 네. 다 잡은 고기 이제 더 이상 떡밥 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몸집 커져서 공룡이 됐으니까 대기업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그러네. 수수료 올리고 네. 고객들한테 부담 떠넘기고 네. 그리고 이들 빅테크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갑질하는 게 일상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금력이 있으니까 유망한 벤처기업은 그냥 바로 돈 주고 사버려요. 인수해버리죠. 그러네요. 그동안은 포털, 뉴스 메신저로 생각해왔는데 이런 플랫폼 기업이 지금은 쇼핑, 금융, 방송, 운송 거의 모든 업종을 지금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러다 탈이 났죠. 지금 금융당국 공정위가 벼르고 국회까지 나서면서 플랫폼 네. 기업의 갑질에 좀 제동을 걸겠다. 물론 뭐 선거 시즌이 가세하면서 더 이런 규제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정부와 정치권 지금 플랫폼 기업들의 이런 문화발식 확장과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를 당연히 강화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 밉상이 돼버렸다.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플랫폼 기업들이 또 추구하는 게 금융업 진출 확대 막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런 해요? 빅테크 기업들이 펀드나 연금이나 보험 상품 추천 비교해 주면서 스스로 장사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금융당국이 이건 불법 아니냐. 야, 단순히 광고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까지 챙기면서 온라인 네. 금융 중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거는 올해 3월에 시행됐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위배되니 네네네. 이제 오는 25일부터는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정확하게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규제를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랬죠. 왜냐하면 그동안 혁신기업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완화해 줬어요. 원래는 금산분리가 기본이었는데 사실은 금산분리도 좀 완화시켜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대기업 자본이 절대 산업자본이 금융업은 해서는 안 안 돼. 된다. 지분도 굉장히 약하게 그렇죠. 5% 이내로 굉장히 해줬는데 인터넷 전문은행 풀어줬어요. 네. 30%까지 이상도 다 풀어주다 보니 자 이렇게 이러다 사달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규제 왜 하고 있느냐? 앞서 얘기했는데 이제 카카오의 경우는 계열사가 해외 포함하면 해외 법인 포함하면 158개예요. 그렇게 많아요? 158개. 올 몰랐어요. 상반기에만 40개가 늘었어요. 야, 김범수 회장이 돈이 진짜 많을 수밖에 없군요. 이게 2015년만 하더라도 45개였거든요. 와. 플랫폼 국내 기업 가운데는 최고고요. 전체 대기업 가운데에서 SK 다음으로 많아요. 아니 근데 어차피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업종을 좀 볼까요? 네. 카카오톡을 앞세워서 아까 3,600만 명을 앞세워서 네네네. 택시 호출, 대리운전, 네. 미용실이에요. 미용실까지예요? 미용실 들어가 있어요. 미용실 들어가서 미용실 입점하지 않으면 못 챙겨요. 동네 미용실 집어넣어 놓고 25% 스스로 챙깁니다. 그래요? 나 예. 그 얘기는 처음 들었네. 오. 만 원에서 이발 깎는다 그러면 2,500원은 카카오 거예요? 카카오 가져가요. 세상에. 거기다가 네. 이제 꽃 배달합니다. 꽃 배달도 해요? 꽃 그거 배달합니다. 못 하게 되는 거 그다음에 아니에요? 스크린 골프장이에요. 퀵 서비스 들어가 있어요. 아니 왜 혁신 그래요? 기업이라고 네. 규제를 완화해 준 데는 해외 나가서 해봐. 그렇지. 해외 미출 비중은 한 자릿수가 안 돼요. 두 자릿수가 안 네네네. 됩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 지금 앞서 얘기했지만 동네 미용실 입점시켜놓고 25% 스스로 챙기고요. 그리고 수수료도 너무 비싸네요. 25% 가 맞습니다. 보니까. 가맹 택시로부터 마찬가지예요. 네. 가맹 택시로부터 20% 스스로 챙깁니다. 아. 자 이러다 보니까 이미 택시 시장의 80%를 얘네가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카카오 택시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대리운전까지 얘네들이 이제 진출하면서 2016년 진출 전만 하더라도 6천여 개가 넘던 대리운전 회사가 지금은 어떻게 절반으로 줄었어요. 영세한 회사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경쟁이 안 돼요. 경쟁이 안 되죠. 네, 경쟁이 안 돼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카카오의 경우에 네이버보다 더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정부가 들여다보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확인이 됐던 게 뭐냐? 스마트 호출이라고 해서 네. 기본 요금에다가 야 빨리 호출 이제 접속시켜주는 걸로 빨리 그래서 잡아주는 택시비가 걸로 기본이 5,000원. 8,000원이 됐어요, 이제. 5,000원 더 추가하면 네. 스마트라고 해서 더 빨리 가능한 한 택시를 빨리 잡아주겠다. 매치시켜주겠다. 이런 걸 하다가 역풍을 맞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안 되죠,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카카오 네이버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제 반대되는 생각을 합니다. 급락했지만 지금만 급락하는 거다. 떨어졌을 때 사야 된다. 어차피 오르기 마련이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1.5조 원어치를 사흘간 샀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거 괜찮습니까? 문제는 물론 뭐 지난 주말에 사흘 만에 소폭 반등은 했는데 그 주역이 개인 투자가들이에요. 개인 투자가들 중에도 이런 플랫폼 기업을 좋아하는 세대가 2030 세대. 그렇죠. 좀 편하고. 맞습니다. 2030 세대가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을 꼽으라고 하면 삼성전자, 이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에요. 이 종목들은 플랫폼이니까 기존에 있던 고객한테 어떤 업종을 추가시키면 바로 그 업종이 1, 2위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투자 종목으로 포트폴리오에 담았는데 주가가 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뭐 시가총액이 19조 원이 허공에 사라졌다고 할 정도로 네. 많이 떨어졌어요. 네. 특히나 지난주 후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흘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1조 원 넘게 카카오를 샀고요. 네. 네이버에 5천억 원 넘게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일부는 실적 대비 하락폭이 좀 과도하다. 지금 정확하게 이제 빅테크에 대한 규제의 어떤 범위, 바운드리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이게 좀 지나친 게 아니냐.
개인 투자자들은 단기하락에 그칠 것이다라고 저가 매수에 나가보고 있다는 네, 겁니다. 그랬죠. 반면에 아직은 이런 규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나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고 있어요. 아, 외국인들이 팔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빅테크 기업의 주가는 앞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좀 살피면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추가 매수는 좀 심중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당장은 뭐 규제와 관련해서 어떤 이제 수수료 제한과 같은 직접적으로 이제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크지 않다 하더라도 네.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공히 플랫폼 기업의 갑질에 대해서 독점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뭐 주가에 굉장히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지지하시는 분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어차피 경제나 국방으로보나 이제 코로나 시대에 뭐 대한민국 이 정도 문정부에서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한테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속성이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우리나라에 맞게 고치는 방향으로 가야지. 계속 비판만 하면 정부가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네. 또 이런 얘기를 주신 분들 계시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네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구글하고 애플 인앱 결제 못하도록 우리 국회에서 내렸죠. 했죠. 네. 지금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똑같은 법안이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죠.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해서 더 이상 경쟁자가 없을 때 고객들한테 굉장히 갑질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렇죠. 하고 있고 앞서 얘기했지만 아니 카카오가 미용실하고 꽃배달하고 택배는 왜 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는 통행세는 왜 받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재난지원금 우리 받을 수 있다는 거 알았고요. 그다음 플랫폼 개념의 문제점들 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방송 내용 관련해서 많은 의견 주셨는데 제가 다 소개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최근에 대변인 시절 문 대통령과의 일화를 담은 책을 펴서 화제가 된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 아시죠? 내일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뵐 거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적어가지고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